자녀가 잘 살고 있는지 늘 걱정되는 부모의 마음. 부모가 된다는 것은 평생에 걸친 사랑과 걱정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은 그 작은 생명체를 향해 무한한 애정과 보호 본능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해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갈수록 그 걱정은 더욱 깊어지고 복잡해진다. 끝없는 걱정의 시작. 갓난아기 때는 단순했다. 밤중에 울음소리가 들리면 달려가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배가 고픈지 확인하고 열이 나는지 살펴보면 되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 수 있었고 해결책도 비교적 명확했다. 하지만 자녀가 자라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유치원에 가면서부터는 부모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선생님께 혼나지는 않았는지, 점심은 잘 먹었는지.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걱정거리가 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걱정의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공부는 잘 따라가는지, 왕따를 당하지는 않는지, 길을 건널 때 조심하는지. 부모는 자녀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마음 한편에 항상 그 아이를 품고 살아간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자녀의 세계는 점점 더 넓어지고 부모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늘어난다. 교우관계, 학업 스트레스, 진로 고민 등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생겨나지만 정작 부모는 그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해 줄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성인이 된 자녀, 더 깊어지는 걱정. 자녀가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 걱정이 줄어들까? 오히려 그 반대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었던 자녀의 일상이 이제는 전화통화나 가끔씩 만나는 자리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대학에 진학해서 기숙사나 자취방에서 지내는 자녀를 생각하며 부모는 밤마다 상상한다. 제때 식사는 하고 있을까? 몸이 아프지는 않을까? 공부 스트레스에 너무 시달리지는 않을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는 않을까? 취업 준비 과정은 또 다른 걱정의 장을 열어놓는다. 취업 시장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녀가 겪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하다.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자녀보다 더 상심하는 것은 부모다. 그렇다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위로의 말조차 때로는 부담스러워하는 자녀를 보며 부모는 무력감을 느낀다. 드디어 취업에 성공하면 이번에는 직장 생활이 걱정이다. 상사와의 관계는 어떤지, 업무량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야근으로 몸이 상하지는 않는지. 자녀가 직장에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특히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생각하면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다. 결혼과 육아, 새로운 차원의 걱정. 자녀가 결혼을 하면 걱정의 성격이 또 달라진다. 배우자와 잘 지내는지,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과의 관계는 원만한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이제는 자녀 한 명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 전체가 걱정의 대상이 된다.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걱정도 생긴다.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지, 혹시 갈등이 생기지는 않는지. 그리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걱정의 폭은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된다. 자녀가 이제는 부모가 되어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예전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도와주고 싶지만 너무 나서면 간섭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자니 마음이 편치 않다. 자녀의 자녀까지 걱정의 대상은 세대를 이어가며 확장되어 간다. 현대 사회의 특수한 걱정들. 과거에 비해 현대 사회는 부모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걱정거리들을 안겨주고 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한 사이버 폭력, 게임 중독, 온라인상의 각종 범죄 등은 부모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험 요소들이다. 자녀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누구와 온라인으로 대화하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빠져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방관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녀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각종 정신적 질환이 젊은 층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접할 때마다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특히 자녀가 혼자 살면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깊어진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모의 걱정은 예전보다 복잡해졌다. 높은 집값, 불안정한 고용시장, 노후 대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녀 세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부모는 언제까지 자녀를 도와주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에 빠진다. 너무 많이 도와주면 자녀의 자립심을 해칠 수 있고, 그렇다고 전혀 돕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모는 딜레마에 직면한다. 걱정의 이중성, 사랑인가 집착인가? 부모의 걱정은 분명히 사랑에서 비롯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자녀가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의 걱정의 본질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걱정이 지나쳐서 자녀에게 부담이 되거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과도한 걱정은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미리 걱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면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게 된다. 또한 부모의 지나친 걱정과 간섭은 자녀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 부모님을 걱정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숨기게 되고, 이는 오히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 현명한 부모는 걱정과 신뢰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한다. 자녀를 걱정하되 동시에 그들의 능력을 믿어주고, 필요할 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되 평소에는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의 본능은 자녀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지만 이성은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라고 말한다.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이 바로 성숙한 부모의 과제다. 걱정 뒤에 숨은 부모 자신의 불안. 때로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부모 자신의 불안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자녀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이 자신의 양육 실패로 여겨질까봐 두려워하거나 자녀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공허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녀에게 더욱 매달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서 빈 둥지, 증후군을 경험하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을 통해 여전히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부모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이 정말로 그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불안이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솔직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만약 후자라면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취미 활동, 사회 참여, 새로운 인간관계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 된다. 건강한 걱정의 표현 방법.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자녀에 대한 걱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첫째, 정기적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다. 매일 안부를 묻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자연스럽게 근황을 확인하는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녀의 반응을 존중하는 것이다. 바쁘다고 하면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말고 자녀가 편한 시간에 다시 연락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둘째, 조언보다는 경청에 중점을 둬야 한다. 자녀가 어려움이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내 마음을 이해한다와 같은 공감의 표현이 때로는 어떤 조언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자녀가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거나 다양한 선택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자녀의 성장과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보일 수 있지만 자녀는 이미 성인으로서 자신만의 가치관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부모가 생각하는 옳은 길과 자녀가 선택하는 길이 다를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설령 그 선택이 실패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과정임을 인정해야 한다. 물리적 거리와 마음의 거리.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다른 도시나 심지어 다른 나라로 떠나는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녀의 일상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걱정도 커진다.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리면 부모는 온갖 상상을 하며 불안해한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가 반드시 마음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 통신 기술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한다. 영상통화,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도 공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감시나 간섭의 수단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소통의 창구로 사용해야 한다. 때로는 물리적 거리가 오히려 건강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사소한 것들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 쉽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또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자신만의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고 부모 역시 자녀에게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된다. 걱정을 줄이는 현실적 방법들. 자녀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강도를 조절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먼저 자녀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부모의 걱정도 줄어들고 자녀도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비판적이거나 간섭적인 태도보다는 이해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자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부모가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녀의 능력을 불신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대신 내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내 판단을 존중한다와 같은 신뢰의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믿음은 자녀에게 자신감을 주고 실제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부모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자신만의 취미, 관심사,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친구들과의 모임, 문화활동, 봉사활동, 운동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녀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다면 그 지역의 치안, 의료시설, 교통 상황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 하거나 부정적인 뉴스에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걱정을 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걱정. 부모의 걱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성격이 변화한다. 자녀가 어릴 때는 주로 안전이나 건강에 대한 즉각적인 걱정이 주를 이뤘다면 성인이 된 후에는 더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걱정들이 생긴다. 행복한가?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고 있는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역할과 걱정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과거의 보호자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성장하는 길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는 자녀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목격하게 된다. 어릴 때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을 자녀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믿음이 생기고 걱정도 줄어든다. 자녀가 실패를 경험하고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 큰 안심을 준다. 문화적 배경과 부모의 걱정.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다른 문화권에 비해 더 강할 수 있다. 효도라는 가치관, 자녀의 성공이 가문의 영광이라는 생각,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모의 걱정을 더욱 깊게 만든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문화적 특성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 저출산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모들은 새로운 형태의 사랑과 관심 표현 방식을 찾아가야 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걱정. 현대 사회는 급속한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기술의 발전, 경제 구조의 변화, 환경 문제,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될지에 대해 깊은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된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위기, 치열해지는 경쟁과 불평등의 심화 등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다. 걱정을 넘어선 지혜로운 사랑. 결국 부모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부모라는 존재의 본질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걱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다. 지혜로운 부모는 걱정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건설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는다.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되, 평소에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부모의 모습이다. 걱정 대신 응원을, 간섭 대신 지지를, 조급함 대신 인내를 선택하는 것. 그럴 때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고, 걱정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 자녀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모의 걱정은 평생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 걱정이 자녀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자녀를 지켜보며 응원하는 따뜻한 시선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